정통 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제41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연치유법 신비의 침뜸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0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및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 자골신경통에 대하여 예방과 치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골신경통이란 일반적으로 허리에서 다리, 특히 발바닥으로 퍼지는 통증을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자골신경통은 신경통 중에서 가장 아프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년에게도 육체적으로 노동이 많은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발이 많아 귀찮고 괴로운 병입니다. 직접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고 노동력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질병입니다. 자골신경통은 저절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척수, 당뇨병, 빈혈, 임신, 난소종양, 자궁 및 주위염증, 방광질환, 히스테리, 좌상, 감기, 과로, 치질, 상습, 변비, 알코올 중독 등의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골신경통이나 그 뿌리가 신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나 주행 경로가 어떤 것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외상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도 발생하고, 특히 근성이라고 하여 척추골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변성이나 탈출로 신경권의 압박을 하는 헤르메니아 증상 또는 유착 등으로 흔히 일어납니다. 또한 현실적인 병의 예를 들면 당뇨병, 알코올 신경염과 같은 원인으로 경로 방해가 된 경우는 원인요법 중의 하나에 중요하며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상 침뜸 치료에서 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인 문진과 술자의 두뇌의 끝인 손끝을 써서 만지는 절진을 빼놓고는 병도 알 수 없으며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알고 말하는 자각 증상에 의한 증후군이 주중이 된다 해도 때로는 자발통만이 유일한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통의 성질은 안정시에도 찌르는 것 같고 끊어놓은 것 같으며 찢는 것 같은 동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것부터 운동할 때에만 통증이 지속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시간에 따라 다소 정감이 보이지만 중압감은 대다수가 지속적이며 3차 신경통과 같이 뚜렷한 간헐성 동통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기계에 의하여 진찰해 보고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친구사들은 두뇌의 끝은 손으로 만져서 병의 뿌리를 찾아내므로 엄지와 차지로 척추 양쪽을 가볍게 또는 중압으로 눌러 내려가면 나타나는 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상이 있는 곳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너무 심한 지각장애는 척추 종양, 카리에스에 의한 압박성 척수염, 척수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신경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염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골신경통이 가장 많은 것 중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등 새끼발가락에서 하태 후 외측에 나타나는 것은 제5 요추와 성골간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1위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발등 엄지발가락 쪽에서 하태 전 외측에 나타나는 것은 제4, 5 요추간의 것이며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걸 차지합니다. 제 세 번째는 하태 전 내측에 나타나는 것은 제3, 4 요추간의 것입니다. 침뜸학적으로 본 좌골신경통, 동양의학 특히 침뜸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좌골신경통이 되기 전에 요통이었습니다. 처음 요통이 생긴 후 재차, 3차 재발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요통이 아닌 좌골신경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현대의학에서 디스크 또는 척추막 탈출, 척추분리증, 척추염자라고 말할 뿐이고 왜냐 하는 원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적에서 원인은 신허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막 탈출증은 한쪽에서 허하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탈출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이 돌아간 안면신경마비와 같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에 있어서 맥에 의한 허실보사와 경락에 대한 침뜸의학적인 경락치료만으로는 많은 환자에게 치료를 가하여 보았으나 완치를 보지 못하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대의학적인 신경학 이론을 따라 다리로 가는 신경뿌리인 요추 부위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의 좌골신경통을 따라 경락의 요일을 뜸을 지속한 결과 대다수가 완치되었습니다. 물론 뜸은 그 사람에게 알맞는 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치법의 혈자리입니다. 족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기해혈, 관원혈, 천추혈, 신유혈, 요양관혈, 요유혈, 포항혈, 환도혈, 음문혈, 성근혈의 어느 형이든 전체적으로 뜸 뜨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였던 치료점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부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것이나 앞에서 말한 전체의 치료점에 다음과 같은 것을 뿌리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제1의 것은 제5 요추와 성골 사이를 원점으로 하고 이곳에서 상하추 사이에 대한 한 곳씩을 정하고 하태에 의해서 양년천혈, 현종혈, 성산혈, 골륜혈을 더하여 뜸을 뜹니다. 제2의 것은 제4, 5 요추관의 원점으로 정하고 상하 요추관을 한 점씩 더하고 하계혈, 중봉혈을 더하여 뜸을 뜹니다. 제3의 것은 제3, 4 요추관을 원점으로 정하고 상하 요추관에 의한 한 점씩 더하고 엄능천혈, 삼원교혈을 더하여 뜸을 뜹니다. 이상과 같이 선혈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점을 어떻게 선택하고 수기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누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뜸에 있어서 치료점을 정한 다음에는 뜸 크기와 장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임상 경험에 의한 바를 말한다면 뜸수건 최상의 것으로 사용하고 뜸봉 크기는 항상 쌀알 반 크기로 하며 장수는 전체적으로 처음 일주일가량은 3장씩을 넘지 않으며 가장 근원이 되는 곳에 예를 들어 제오 요추와 성골 사이의 것이라면 이곳에는 여러 장을 뜹니다. 그리하여 심한 통증이 완화되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것과 동등하게 지속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해도 약 6개월 이상 뜸을 해야 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2차 방송은 여름철 야외 활동하다가 독충 자상에 대한 침유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침뜸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자연치유법 신비의 침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 051-802-2501번 교육원 또는 010-3503-2627번으로 연락 주시면 신비의 침뜸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이제는 건강이 최고 행복입니다. 침뜸을 공부하시면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침뜸 역사는 2500년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뜸으로 치유가 됨을 여러 한우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요추, 협착, 전립선 비대증도 뜸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